한번 볼까요? 목표 3 신성장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광역 중심 육성에서 마곡입니다. 마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마곡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마곡은 기존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피스텔하고 상가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 최근에 마곡 지구에서 분양하는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근데 상가하고 오피스텔에 대뜬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왜? 처음에 들어갔다가 오피스텔 들어갔다가 원래 1000에 80이었었는데 지금 500에 50 이러니까 그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피 봤던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한다니까 이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마곡 지구의 지식산업센터는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권이 피붙어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최대 지금 분양권 좀 피붙어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1억 정도까지도 움직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만약에 마곡 지구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곡 지구의 그 지식산업센터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기본적으로 R&D 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서울을 좀 잘 안 벗어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곡 지구 내에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즘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작년 말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시작을 했거든요. 좀 괜찮다는 건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때쯤 시작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2년 뒤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보냐면은 빠르면 내년 말, 그래서 내후년 정도부터 되는데 빠르면 내년 말쯤이에요. 그래서 내년 한 이맘때쯤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은 마곡지구 가서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급매로 떨어져. 지금 만약 오피스텔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한 1년쯤 지나가지고는 오피스텔들 슬슬 노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떨어진 데는 한 5천까지도 좀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슬슬 3천, 5천 정도 떨어지는 걸 슬슬 시작이면은 한 3년 정도 앞으로 넉넉 잡아서 한 내년 1년 기다렸다가 잡고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2, 3년 정도만 앞으로 투자만 한다면은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은 한 5천에서 한 8천 많게는 한 1억 정도까지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오피스텔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뭐도 올라가요? 임대료도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소지가 굉장히 커지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곡은요. 그 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분양이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2개가 3개밖에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거 나오면 마곡지구는 별 수 없어요. 거기도 무조건 피부가 장난 아니게 붙어서 올라가니까. 왜냐면 마곡지구 내는요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그 전체적인 특화된 사업지구여가지고 SH가잖아요.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일정 금액 이상 못 올려요. 분양을 할 때. 그래서 예전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SH가 분양했던 같은 경우는 1,600 이렇게 분양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당연히 2,000 넘어갈 거 뻔하니까 달려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은 가격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거의 천지 차이죠. 가격이. 여기서 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놨냐면요.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목동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목동 유수지하고 목동 운동장을 해도 복합문화기능 쪽으로다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SBS, CBS 이쪽 자리들이 전부 다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여기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쪽 자리가 이렇게 공간 오픈 베이스여가지고 주변 지역이 아파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봉천 지역을 산악 R&D 벨트 연계해서 구성하겠다라는데 요게 이제 서울대역에서 숭실대 중앙대로 가는 이게 관악로거든요. 요쪽 라인을 가져가고 이게 서울대 입구역이고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길거리에다 따다다다 붙어 있고 그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R&D 센터를 만들거나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이쪽 라인을. 네. 그래서 그쪽 라인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R&D 벨트의 중심 거점에 연구 공간 확충, 주거 기능 등 지원 기능 도입하겠다는데 이거 도입하려면은 새롭게 뚫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일단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복합용도 상업 업무 문화 기능 도입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 입구역에 지금 상업적이 좀 점차 늘려가는 중이고 있고요. 이런 거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관문 역할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여기 전략 5-1 보면 온수역 일대 산업 문화 복합 거점 육성에 따라서 지역 생활 중심 역할 수행을 해서 상업 문화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다음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온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수역하고 여기 보시면 동부제강 일대까지 온수 산업단지, 온수역, 동부제강까지 전부 다 개발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 일대 가격을 확 끌어올려 버렸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석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요. 일대를 갖다 서울 대도시권 광역연계 거점으로 산업 유통기능 가용하겠다 그래서 석수역 주변에 저이용 부지 복합 개발 요인인데 여기가 석수역 일대 저이용 부지가 뭐냐면 이게 시흥 유통상가예요. 이게 시흥 유통상가예요. 여기 부지가. 이 부지가 꽤 크거든요. 이 부지를 갖다 뭐를 가면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하겠대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은 그 저이용 부지를 갖다 복합 개발하겠다 되죠. 산업 지원 기능, 주거 기능은요. 그쵸? 그럼 주거 기능을 갖다 가져가야 되는데 요 시흥 유통단지 앞에 보면은 여기가 현대빌라고 여기가 대도빌라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똑같이 중공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기능을 확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갖다 지금 현재 있는 시흥 유통상가를 부지만 갖고 거기다가 주거 기능까지 집어넣으면은 면적이 줄어들어요. 유통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갖다가 첨단 물류 산업단지로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여기 대도빌라고 현대빌라를 갖다가 주거 기능을 끌고 가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연구 용역 개발이 벌써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래서 이걸 갖고서는 제가 그 3년 전부터 줄기차게 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얘인데 뭐 가격은 조금씩 움직여요. 가격은. 근데 저는 또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한 멀리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한 5년, 10년 내다보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석수역이잖아요. 신안산소는 여기 서거든요. 신안산소 석수역이 여기서요. 그럼 이게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 현대빌라 자리거든요. 그럼 코앞이라고요. 그러면 초역세권이에요. 나오자마자 바로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지금 현재 중공업적이란 말이에요. 현대빌라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세대수가 꽤 크죠. 뭐 3층짜리 그냥 단층으로 인해 쭉 가는 그 연립주택이 다세대주기가 딱 몰려 있는 곳인데 대부분이 좀 뭐냐면은 알다시피 300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용적률은 아시다시피 몇 프로예요? 90%가 안 돼요. 용적률이 90%가 안 된다고요. 용적률이 90%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산업 그 지원 기능에서 도심 주거를 같이 들고 간다면은 서울시가 여기다가 뭐 주겠어요? 당연히 초역세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중공업적인데 일부를 갖다 준주거로 바꿔놓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중공업적이라도 뭐 하냐면은 역세권 즉 시프트 관련돼서 집어넣고 그럼 여기 용적률 500%짜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못 받아도 용적률 400% 받는 건데 400% 받으면 지금 용적률 90에서 400이라면 4배예요. 용적률 500 받으면 5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용적률 4배, 400만 받아도 일단은 하나 집어넣고 하나 더 받아서 나오고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 500까지 가면은 하나 받고 2개 더 받아서 이런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뭘 길게 내다보고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 만약에 된다면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롯데캐슬 정도의 가격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24평짜리가. 그럼 현재 5억이다 그러면은 3개 받고 나오면은 15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2억 초반대거든요. 거기다 전세 끼면은 한 1억에서 1억 2천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의 룰을 빨리 익숙해져야지만이 그 투자할 때 그 메리트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 차이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가격이 높게 안 올라가고요. 아직도 여기
그 시흥 유통상가에서 첨단 물류 산업단지도 만든다는 게 아직도 서울시가 발표를 안 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아직도 가격이 좀 그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지금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갖다 석수역 일대를 보면 역세권 개발시 주변 지역 지원 시설 및 기반 시설 확충하겠다. 지역 내 필요한 시설, 문화, 의료, 복지 시설 등을 가져가겠다는 나오죠. 그렇죠? 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석수역이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로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여기 12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여기 일대가 갑작스럽게 한 방에 떴죠. 여기가 이제 그 막 공구 뭐 기계 뭐 이렇게 놓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그런 자리고 뒤에 가면은 공장 있고 뭐 허름하고 뒤에는 주택가 있는데 주택 지역이 옛날에 다 1종 주거 지역이었는데 지금 다 2종으로 바뀌고 앞에는 3종으로 다 바뀌고 그랬는데 여기가 알다시피 앞에 공장 있고 그러면 되게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되게 쌌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한 3년 전까지만 2015년까지만 가격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면 샀었는데 지금은 2,400 줘야지 사요. 금액이 왜냐면 역세권 개발 계획 하나 때문에 떠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트럭 터미널도 여기가 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목동선에 가서 신설역이 여기다 생길 거예요. 이게 여기 목동선이에요. 경전철 목동선. 여기는 서부트럭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첨단 산업, 즉 유통물류 첨단 산업이 융복합된 물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전에 발표도 했죠. 네. 발표하고 나서 이들 주변 지역들이 쭉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나무순환인데 여기 저기죠. 여기가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다 뭐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다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일부는 뭐 농지, 산지 이만 있고 일부는 뭐 주택 있고 그런 자리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자리가. 여기도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 자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교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요. 저 같으면은 여기 서부트럭 버스 터미널은 한번 들어가 볼만 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는 나중에 온수역이 그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 경유원천의 여파가 이렇게 서부트럭 버스 터미널 온수역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파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온수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 있죠, 요거요.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서울시고요. 요렇게 돼 있다가 요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지 마세요. 요만큼 반대가 있는 요렇게 내려오면은 이쪽은 서울이고 여기는 부천이에요. 온수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부천이고 서울이 있거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온수역에 보면 이쪽 동네가 저기가 많아요. 부천 쪽에. 그 저기 5층짜리, 5층 이하짜리 아파트가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 이쪽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온수역 가가지고 혹시나 내가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쪽이죠. 요쪽 자리 하고 여기 있죠, 여기. 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구단위계에 묶을 거거든요. 현재도 지구단위계 일부 다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빌라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기. 근데 빌라들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언덕백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가 바뀌면은 그런 자리들이 좀 가격이 좀 좋아지고 지금 현재 온수역 일대 주변 지역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려면은 그런 아파트보다는 여기는 좀 빌라가 왜냐면 아파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1, 2년 뒤에 빌라 가격이 뛰어요. 따라가는 형향이 서울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빌라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봐라? 빌라를 투자를 하세요. 왜? 항상 1, 2년 뒤에 따라가거든요. 서울시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은요 기본적으로 이 빌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매년 올라가는 게 그냥 1,000만 원씩 올라가요. 빌라 한 채당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냥 얘가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이하로다가 올라가거든요.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얘는. 근데 이 그 외 지역 중에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자리들 있죠.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라간 자리에서 그래서 1, 2년 뒤에 이 빌라 가격이 얘를 따라가요. 이렇게요. 매년 1,000만 원씩이요. 특색적이에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 전형적인 포커스거든요. 이쪽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2, 3년 내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온수역 일대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다? 빌라 가격이 올라갈 차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일자리 보시면요. 신정상 산업 육성 및 산업 재생을 위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선안권의 권역별 전략사업 선정 및 육성. 이거 왜 냉방으로 안 틀어놓고 저기로 틀어놨어? 송풍으로? 에어컨이야, 에어컨. 아니 소리만 열심히 들리고서는 아니 냉방으로 틀어놔, 냉방으로. 서울 유망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사업 선정이요. 아까 송풍을 해놔서 그래요. 진짜로. 그 서울 유망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전략사업 선정이요. 여기 보시면은 강서권역은 마곡과 연관 창조문화로 가겠다. 그 다음에 영등권역은 글로벌 금융. 그 다음에 금천권역은 지벨리와 연계한 R&D 기반. 그 다음에 구로권역은 경인산업축과 연계하는 ICT 제조업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창조 문화산업, 뭐 마이스 문화산업인데 영등포에다가 마이스 들어가기에는 지금도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은 소위 말하면 그럴 만한 부지가 없어요. 마이스 산업은 컨벤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다 코엑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코엑스처럼 그 전시 컨벤션 시설을 집어넣겠다? 영등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일단 패스예요. 생각 안 하고 가요. 근데 나머지는 얘는 IoT면 제조업 기반이고 얘는 ICT 제조업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잖아요. 제 4차 혁명 관련되니까. 그래서 저는 금천권역이나 구로권역을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거기 IoT는요,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거고요. ICT는 정보통신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 4차 혁명과 연결이기 때문에 그것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도시형 산업단지 전환을 통해 단지의 역할. 지벨리는 창조산업 중심, 그래서 IT 서비스. 마곡은 그래도 R&D. 그 다음에 온수산업단지는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온수산업단지를 갖다가 이제 재구조화한다는 거 발표하면서 올해 이제 말에부터 이제 착공 들어간다니까 여기도 이제 그러면 온수역 자체가 이제 슬슬 이제 변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표가 먼저 나면서 그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온수역일 때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요. 요거는 온수 산업단지의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 고도화 추진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요거가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베이스여가지고 여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온수 산업단지는 온수 산업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딱 나왔고 그거대로다가 이번에 발표 나온 상태에서 기본계획 나왔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시계획 나온다 그랬죠. 실시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분대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성장 거점 조성 및 기존 산업 생태계 보호 육성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구로 차장 기지를 갖다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벨리 3단지와 연계한 이쪽을 가져가고 해서 역사 복합 개발을 통한 되게 재밌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 복합 개발을 통한 업무 호텔 창업 지원기는 주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데 구로 차장 기지 이전 노선을 보면은 여기 역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구로 차장 기지 내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 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 구로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구로 차장 기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는 구로 차장 기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 역사 개발하겠대. 그럼 역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뭐그 K대에서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에 보면은 여기 역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내용을 갖고 뉘앙스를 보면서 뭐 하냐면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를 갖다 복합 역사 개발하고 여기를 복합 용도로 개발하려면 상업적 들어가고 업무시설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려면 이건 다 상업적이거든요. 그럼 상업적을 배정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 아니면 철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로 차량 기지 안에다 철도를 도로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어요. 왜? 기존 도로 연결성이 떨어지거든요. 큰 도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도로가 최소한 4차선이나 6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뭐냐면 그 교차로가 있는 지역에다가 상업적으로 두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철도 역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로 차량기 이전 사업에 보면 여기 역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거에도 동의를 해주면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개발한다 했을 때 서울시가 서울 그 여러 가지 이제 용역 기관에다 주면서 여기 뭐냐면 당연히 뭐 집어넣으려고 그러겠어요. 역사 집어넣겠죠. 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구로 지역 중심 기능이 있죠. 구로 지역 중심 기능. 여기가 신도리역에서 이쪽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구단위 기능이 이게 구로 지역 중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상업문화기능, 생활지원기능, 그다음에 동서간 오픈 스페이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저 구로역 주변에 갖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문화기능을 도입하겠다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도림역 주변에는 상업적이 많지만 구로역 주변은 상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요 공군 부대 부지를 갖다 복합 개발을 통해 지벨리 산업지원 기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는 도시명 주거,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이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저쪽에 서울대 연구인력 인프라를 통해서 지식기반 산업의 전략적 유치를 가겠는데 잘 보세요. 서울대를 갖다가 놓고섬에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식기반 산업을 전략적 유치를 하겠대. 그래놓고 앞에 그림 보니까 뭐예요? 봉천에다가 저쪽 서울대하고 숭실대 있고 라인을 쭉 그려놓고 R&D 밸리를 만들겠대. 근데 여기 또 서울대로 써놨어요. 그럼 이런 것도 유치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가? 그래서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구로 넘어오는 양쪽 길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뭐하다? 산이 좀 낮고 그다음에 그런 그린벨트 지역을 갖다 해제를 하고 그런 지역 거기다가 뭘 하겠다? 이런 거 유치시켜야지 맞죠? 왜? 서울대 입구역하고서는 숭실대까지 가는 라인에 질 땅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나오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8에서 전략적 성장 거점 조성 및 기존 산업 생태계 보호 육성해가지고 김포공항 일대 보면은 김포공항 앞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에다가 뭐냐면은 공항 복합 도시 에어포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여기 현재 관광 마이스 상업기능 공항 업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략 8-2번 보면요. 기존 산업 지적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보호 육성했다 해가지고 국회대로에 있는 일대를 갖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까치산역 상업적인 지역생활지원공수를 가져가고 화곡의 생활용품 단지 이런 쪽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거점 조성 조성하겠는데 사실은 냉정해 보면은 까치산역 상업지역을 지역생활 중심지로 해서 역세권 주변의 모텔에 관광 숙박시설 뭐 이런 거 전환하겠다는데 모텔을 갖다 관광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겠다?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이거는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게스트하우스가 이 공식 명칭이 뭐냐면 도시형 민박 사업이에요. 도시형 민박.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박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 민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민박 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민박 사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펜션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형 민박 사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두 개다가 상한 면적이 있어요. 상한 면적. 이게 상한 면적 웃긴 거잖아요. 이게 230이에요. 23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까치산역의 주변에 모텔 있잖아요. 여관이 있는데 여관 어찌가면 230제곱미터 다 넘는데 그걸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겠다? 그럼 법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직 법 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가끔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도시계획 설계사들이 모아서 만들거나 누가 좀뭐 제의를 해서 만들었었겠지만 그 다음에 까치산역에다가 게스트하우스 많이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올까요? 아니 게스트하우스를 종로에다 많이 만든다고 했다면 중구에다 만든다, 종로에다 만든다면 난 이해를 가요. 근데 까치산역에다가 게스트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누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물류 제조업종 산업집적지를 산업보호 육성해가지고 나면 영등포 유통상가, 문대동 머시닝밸리, 고척 공구상가, 구로 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 신흥유통상가 이런 자리를 갖다 뭐 하겠다 전부 다 도시첨단 물류단지 지정을 통해서 고부와 같이 융합형 물류산업을 육성하는데 이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들 자리를 갖다가 전부 다 뭐냐면 융합형 물류산업을 육성하는데 복합 건축을 통해 저층부는 물류유통시설, 고층부는 주거 업무시설 등을 공급하겠대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 아까 보면은 구로에다가 구로 있죠, 구로. 구로에다가 보면은 구로 어디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구로 공구상가거든요. 구로에서 바로 나오면은 공구상가 되게 크잖아요. 제가 혹시나 나오면은 경매로 나오면 잡으시라 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경매가 하나 떴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 왜 경매로 왜 자꾸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세요. 1층 저층부는 뭐 한다? 저층부 물류 유통시설 들어가고 고층부는 뭐 하겠다? 네? 주거 업무시설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가 이 공구상가가 무슨 지역이에요?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유통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예요? 주거가 안 돼요. 근데 주거가 안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면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가 됐냐면은 경기도 광주시 있죠. 경기도 광주 가면은 물류유통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류유통단지를 뭐로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냐면은 오피스하고 상업시설하고 주거단지까지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 나중에 가서 유통산업에 관한 법률을 다 봤더니 앞으로 유통산업단지도 필요하면 도시 지역에 필요하면 뭐 집어넣겠다? 오피스라든지 주거용을 집어넣으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들 자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유통상업적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예요? 그 높아요. 유통상업지역이어서 용적이 높아요. 그럼 뭐냐면은 유통상업지역도 400에서 600을 줄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은 600까지 나오고 보통은 4, 500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근린상업지역과 보통 유통상업지역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근린상업지역은 500%거든요. 여기도 500%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적률 500%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다 보면 여기가 용적률은 몇 프로냐면 64%거든요. 공구상가가 쭉 있으니까 64%밖에 안 돼요. 용적률이. 근데 이런 자리를 갖다 밑에다가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정도는 다 유통상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 한쪽은 전 상업시설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주거하고 오피스 업무시설 딱 들어간다면 매머드 단지가 되죠. 얘 엄청 크거든요. 그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셔야죠. 여기는 구로유통상가는 좀 재미난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임대료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나와요. 임대료는. 그래도 임대는 잘 돼요. 이 동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최근에는 여기 공구상가나 이 유통시설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가 슬슬 왔어요. 노리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고척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척 공구상가 바로 옆에 뭐 있어요? 옛날 영등포 구치소 있거든요. 그게 50층짜리다가 복합 개발되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쫙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척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합 개발한다면 그 이미지 옆에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건물을 갖고 있어 여기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때는 조합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뭐 한다? 받잖아요. 왜냐면은 용적률이 높지 않으니까 뭐야 대지 지분이 무지하게 크거든요. 공구상가 제일 메리트 있는 게 그거예요. 대지 지분이 크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한마디로 뭔다 돈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